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2014)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후보 토론회. 전국에 계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해외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카페에서 저희 토론을 지켜보러 오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디어 협동조합 정관 제26조 3항과 27조 3항에 의거한 임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이번 방송 토론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임원선거에 응모한 조합원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조합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분의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조합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실황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2분은 넓게 보면 홍보 분야의 임원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정기총회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기탄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되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토론과 무관한 의견 제시나 인신고경은 당연히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이 실황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2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함 가나다 순에 의해서 순번을 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필명 백마고지를 쓰는 김정일 후보님입니다. 네, 짧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마고지 김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필명 경험 디자인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양종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냥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원 후보자 2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력은 후보자 본인이 미디어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네, 성함 가나다 순에 의해서 김정일 후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양력 소개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희정 아나운서의 소개로 2분의 양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함 가나다 순에 의해 김정일 후보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72년 5월 25일생으로 올해 42살입니다. 강원도 철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강원도 철원농협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직업은 농업인입니다. 다음 이양종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1961년 4월 10일생으로 올해 53세입니다.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입니다. 주식회사 동원광학 영업기획과와 주식회사 DYNR 코리아 기획국, 주식회사 대선기획실장,
주식회사 네오텔레콤 마케팅 부장, 주식회사 오픈타운 전무이사, 주식회사 SCD 실장, 소통이노베이션 대표, 주식회사 북21 상무이사를 지냈습니다. 직업은 휴리넷 경영연구소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이상 오늘 토론에 임하는 두 후보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두 분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분당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쯤 시간 경과 안내 멘트가 나오고요. 2분 10초가 경과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요. 이번엔 이양종 후보 그리고 김정일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종 후보님께서 기조연설 2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이양종입니다. 조합이 벌써 설립된 지도 한 1년이 지났죠. 그동안 1년 동안 헌신적으로 운영해 오신 경영진과 조합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2월에 발기인에 참여하고 나서 한 3달 동안 열심히 좀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먹고 사는 거에 좀 고민을 하는 바람에 한 10개월 정도는 사실 적극적으로 좀 조합 활동에 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부족하나마 제가 사업 분야 이런 쪽에 한번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고 조합의 성장을 위해서 한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후보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을 좀 보면 여러 가지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전보다 좀 열악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외적인 건 측면은 떠나서라도 국내 정치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으로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차가 되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다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이런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부족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이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되는 그런 쪽에 좀 이익을 다할 것을 좀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에 약간 못 미치게 기조 연설을 마쳐 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김정일 후보자께서 기조 연설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입니다. 먼저 TV에서나 보던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이양종 후보자님과 함께 토론회를 할 수 있다니 참 꿈만 같고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임원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조합원 김정일입니다. 정말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어찌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하는 말에 실감이 날 뿐입니다. 그냥 여러 조합원분들을 만나면서 같은 생각을 느끼고 대화하는 게 참 좋았고 저로서도 더 큰 사회가 있다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좋아 더 돌아다니고 잊었던 협동조합을 다시금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오늘 이 시간이 후보자들의 검증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협동조합에 필요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국민TV의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는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교적 짧게 기조 연설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의 포부 비슷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카페에 계신 조합원님들 두 분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지 않으셔서 제가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요. 수십 명의 지금 조합원들이 카페에 와 계십니다. 예. 열기가 대단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제별 토론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협동조합 정신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들께도 미리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이라는 점은 공지를 해드렸고요.
이번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3분간 발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1분 30초간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후보자는 1분 30초간 재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김정일 후보께서 이번에는 먼저 3분간 발제를 하시고요. 이양종 후보가 1분 30초 반론을 펴신 다음에 다시 김정일 후보자가 다시 1분 30초간 재반론을 하신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협동조합 정신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주제에 한정해서 발제를 하시면 되시고 또 그 발언 들으시고 반론, 재반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일 후보께서 먼저 발제하십시오. 네, 미디어 협동조합 정신이 무엇인가 이제 저는 우선 이제 우리 국민 TV에 이 특이성이 먼저 있다고 봅니다. 권력에 장악된 언론, 공정하지 못한 언론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부정되어지는 사회에 대한 염증과 바른 사회에 대한 열망이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지지 기반으로 선택된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이 생기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TV가 발제된 게 아니라 국민TV를 위해서 협동조합이 지지 기반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의 정신은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제가 생각한 정신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필요한 협동조합 정신은 조합원의 공동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책임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순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공동체 의식, 이건 개인이 서로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조합이지 개인 혼자 사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합원 간의 배려입니다. 서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 속에 있다는 이런 배려심으로 해서 서로 화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정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조합원 간의 소통입니다. 꽉 막힌 벽이 아니라 그 벽을 많은 대화로서 허물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연대입니다. 연대. 지역 간 또는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을 확장시켜야 우리가 공정언론, 대한언론에 끝이지 않는 주류 언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정신은 책임감, 공동체 의식, 배려, 소통, 연대, 이 5가지로 저는 감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시간 좀 남긴 했는데요. 뭐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김정일 조합원께서 반론의 뭐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다른 견해를 말씀하셔도 되니까 우리 이양종 후보께서 1분 30초간 반론 기회를 가지시겠습니다. 네, 뭐 구구절절 다 그 좋은 말씀이고 옳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제 생각과. 단 하나 이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내부적인 결속 어떤 구심점 측면에서의 그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시대적 상황,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TV 언론으로서의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가져가야 될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덜 언급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고견이 있으면 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의제에 또 나올 말이랑 이제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제가 요렇게 먼저 이 5가지를 언급드린 부분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합원들이 많이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혼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같은 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디어 협동조합과 국민TV는 따로 분리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TV라는 이 미디어 매체는 엄밀히 따지면 협동조합, 우리 국민TV가 추구하는 이 협동조합의, 미디어 협동조합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분리해서 봐야지
이 답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협동조합만을 따져가지고 요 5가지를 순서로 정했습니다. 예. 또 반론이 됩니까? 토론 방식상 반론 한 차례 그리고 발제자의 재반론으로 네. 마무리되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뭐 마무리 발언이나 그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우리 이양정 후보자께서 3분간 발제를 하시고 김정일 후보가 1분 30초간 반론을 펼친 다음에 그 얘기 들으시고 이양정 후보가 다시 1분 30초간 재반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양정 후보께서 발제하십시오. 네, 그 1년 반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막 시작되고 그 전후에 그 저희들이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한 명, 두 명씩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현재까지 왔다고 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저희 협동조합의 원칙은 첫 번째는 그 일단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감성이라고 봅니다. 큰 대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 전문적인 독립성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첫 번째 사업으로 국민TV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방송으로서. 그다음에 그 독립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다 아시겠지만 뭐 자본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또 저희들이 그 미디어 협동조합이 가져가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과제라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연대성 부분은 이제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전체적인 개념에서의 그 네 번째 부분은 그 김정일 우리 후보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기본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정신이 7가지 원칙이 있고 12대 방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운영 자체에 대한 모토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절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좀 더 공개가 되고 그 시스템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우리 협동조합이 운영이 돼야 이런 내구적인 그 결속력이 좀 강화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원심적인 시대적 과제를 같이 똘똘 뭉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대적 공감성, 그다음에 전문적인 독립성, 그다음에 그 조합 간의 연대성, 그리고 마지막 그 투명하고 열려 있는 조직과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4가지로 총 그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예. 뭐 두 분의 발제 중에 공통된 부분도 있고요. 약간 차별화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일 후보께서 잘 들으셨으니까 1분 30초간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참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양정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협동조합 정신을 보면은 제 생각은 올바른 언론, 공정 언론 여기에 좀 한정돼 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국민TV와의 분리성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하나의 몸체라든가 이런 견해가 저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분리라기보다는요. 뭐 일란성 쌍둥이 뭐 예를 들면요. 그 우리가 협동조합인데 미디어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매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영역에 그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힘을 합치고 그런 측면에서의 그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분이 전제가 좀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약간 분리된다는 측면은 뭐냐면 그 중에서 국민 TV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앞세웠죠. 먼저 TV라는 부분을. 그래서 TV 매체라는 그 하나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협동조합이 결속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분리라고 하면서도 하나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란성 쌍둥이 같은 그런 운명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뭐 우리 그 김 후보께서 언급하신 내용과는
크게 뭐 상이한 내용 같지는 않고요. 그런 특이한 그 점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디어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협동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분이 순서대로 발제와 또 반론 그리고 재반론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매체 환경 또 언론 장악 현실 속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은 무엇인지를 갖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각 후보별로 3분간 발제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 후보가 1분 30초간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발제를 하신 후보자는 1분 30초 재반론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양종 후보께서 먼저 3분간 발제를 하시고 김정일 후보가 반론 그리고 이양종 후보가 다시 재반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양종 후보님, 다매체 및 언론 장악 현실 속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비전은 무엇인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의적이고 그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이 다매체 언론이라는 부분에서의 우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의 국민 TV라는 부분의 정체성 부분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의 논리로 보면 사실은 좀 이게 환경 속에서의 경쟁력과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믹스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 이걸 해결하는데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면요. 그 첫 번째 매체로서의 그런 위협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 매체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있어야 된다는 거의 첫 번째는 어쨌든 저희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편가르지 않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편중된 방송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파일을 좀 키우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 우리를 따르는 조합원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는 측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 양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그 의미 없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진정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 보도의 방법이나 그다음에 장소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을 골고루 평준화된 방송을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중앙정보에 그 귀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정보들을 발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그 저희 정체성을 가져가야만 경영 비전도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미디어 환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기술의 환경이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다매체 시대로 가버렸는데 저희들이 그 기술의 환경에 그 종속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그 기술에 쫓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비욘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의 보편적인 기술을 저희들만의 채택을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하고 많은 사람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고 그럼으로써 저희 조합원들이 고루고루 모든 정보들이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가야만 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경영 비전을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부분. 네, 시간이 경과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토론회를 실황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별 토론, 다매체 및 언론 장악 현실 속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인데요. 이양종 후보께서 발제를 해주셨고 발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일 후보께서 1분 30초간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이 후보님께 궁금한 점은요. 제가 말을 끝까지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TV가 가져야 할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보면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보들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널리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는 진짜 따뜻한 방송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요. 사실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송 운영 주체만에 가지고는 안 되고 전국에 있는 지금 현재 2만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들이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들이 정보를 소통하면서 그들 속에서의 새로운 정보들, 그들 속에서 삶의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따뜻한 방송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주제 발표해 주셨고, 김정일 후보께서는 이제 반론보다는 질문으로 반론을 대신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 반론을 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정일 후보께서 3분간 발제해 주시고요. 이양종 후보의 반론, 그리고 김정일 후보의 제 반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정일 후보님 발제해 주십시오. 예.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 제가 이제 경영 전문가 이런 건 아니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는 모르지만은 우선 말 그대로 경영 비전이라면은 올바른 성장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장 방향. 지금 다매체 및 언론 장악 현실 속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이란 제가 이제 처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 정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미디어 협동조합과 국민TV 이 두 가지의 지향점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이거를 지금 경영 비전으로 보면은 목표와 목적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국민TV의 목표는 언론으로서 사회 주류 언론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장차 기계적 중립 이런 것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면은 정말 여러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언론. 그게 이제 가장 올바른 언론이고 공정한 언론이고 주류 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으로는요, 이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비전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신적, 물적 성장을 위한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확장이죠, 확장. 지금 22,600명이 조금 넘는 조합원이 여기서 멈추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의 목표를 위해서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조합 스스로, 우리 조합원 스스로 조합원의 의식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물론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도 포함되는데요. 우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후원 개념에서 빨리 탈피하여서 협동조합이 나가 아닌,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직원들도 회사라는 개념이 아닌 조합원이라는 인식, 직원이 아닌 조합원이라는 인식, 요걸 가져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조합원의 책임감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합원의 우리 협동조합 정신에서 조합원의 이제 책임감과 연결이 되는데요. 적극적인 참여로 서로 불신감을 없애야 돼요. 조직의 붕괴의 가장 초기 단계가 서로 간의 불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로 각자의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서 조합원 간에 이게 하나의 경영 비전이라고 봅니다. 이게 필요한 협동조합의 경영 비전이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종 후보께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이요. 어떤 협동조합이거든요, 저희들은. 협동조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적 논리로서
지향하는 거를 그 목표로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다시 재정의를 하셨는데 사실 그 목적과 방법과 구성과 법과 제도가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 궁금하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그 오히려 후원 개념에서 탈피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후원 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은 또 어떤 거라는 측면이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좀 그 반론 아닌 뭐 질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반론 겸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1분 30초 시간 범위 내에서 김정일 후보께서 답변 겸 재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할 말이 많아서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잘 청취자분께서 알아듣기 바라시고요. 먼저 협동조합이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제가 표현드린 거는 주류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기업에 뭐 대입시켰다? 요것뿐입니다. 이제 기업 형태가 아닌 기업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도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언론. 요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후원적 측면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후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이 뼈대가 되는 거고 그 열매가 우리 공정언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사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건 단언컨대 조합원은 하나의 협동조합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구성원. 그 영어로도 뭐 파트너나 뭐 이런 것도 상대 협력자일 뿐이지 내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윤택해지고 풍부해져야 이 언론, 우리가 추구하는 주류 언론도 한 발 빠르게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신 후보자 두 분, 네, 김정일 후보, 이양종 후보, 김정일 후보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제별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반론 그리고 재반론의 형식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 확대와 조합원 공동체, 즉 연대와 협력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번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방식은 같은데요. 이번에는 김정일 후보가 3분간 먼저 발제를 하시고 이양종 후보의 1분 30초 반론 그리고 김정일 후보의 다시 1분 30초간 재반론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토론하신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비전과도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및 조합원 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이런 주제입니다. 네, 김정일 후보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탄탄한 지역협의회 기반의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방안. 요거는 협동조합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의사결정의 지연성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냐?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죠. 자주 합의를 하고. 이것이 그래서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사 결정에 지연되는 게 이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협동조합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합의는 기본 정신입니다. 협동조합에. 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공동체 의식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고 이게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정신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는 자주 만나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매듭짓는 게 중요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갈등 해석 기술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시간과 그 시간을 투자해서 습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협동조합이 이제 교육의 의무라는 항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 확대 방안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TV라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의 확대와 지역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행사의 모임을 통해서 오프상의 확대가 이 두 가지로 이제 함축될 수 있고요. 다른 건 없죠. 방송에서는 전문 경영인과 전문 기술자들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콘텐츠만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역협의회에서 퍼뜨리고 지역협의회에서 많은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가지면은 이보다 더 훌륭한 협동조합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국민TV만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및 조합원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김정일 후보께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항종 후보께서 반론하실 기회입니다. 네, 그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반론 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부분이 각자 생업에 좀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난관을 극복하는 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조합원들의 어떤 과제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자발적으로 모이는 동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동인을 만드는 계기가 명확해야 온라인, 오프라인도 활성화된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자발적 동인을 어떻게 만들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조합원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조합원의 교육 사업이거든요. 근데 교육 사업 부분도 사실상 온오프에서 실행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합원 교육에 대한 방안이 뭔지 일단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정일 후보께서 재반론 겸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질문에 생업하고 자발적 동의 이 모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조합원의 의무. 이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는 조합원의 의무고요.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그 협동조합을 키우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고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조합원으로서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육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이론이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는 이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어느 협동조합 사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요 교육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포괄적인 교육.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뒤에 세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교육이 아닌 인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건 또 협동조합의 의무거든요. 조합원의 의무가 아니라 조합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면은 차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은 틀림없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및 조합원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항종 후보께서 3분간 발제를 하시고 김정일 후보가 1분 30초간 반론, 그 다음에 이항종 후보께서 다시 1분 30초간 재반론 하시겠습니다. 이항종 후보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이어서 좀 제 발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발적 동인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일단은 조합원의 의무, 필수 의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월, 3월, 4월 동안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또 제가 수차례 좀 강조했고 제안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다 역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탤런트들이 다 각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 자발적 동인이 결국은 이 조합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건 뭐냐면 각자 갖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조합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첫 번째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지 기여하고 싶은데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정보가 없단 말이죠.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결국은 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유발적인 요인이라고 좀 첫 번째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그 언론 방송을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거죠. 지역 방송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측면도 전 조합원 자체에 전국에 형성되어 있는 조합원들끼리도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조합이 아니라 소규모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아픕니다. 슬프고 그리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대변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기획 발굴한다면 결국 그들도 자연스럽게 저희 조합원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그래서 그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아픔을 나누고 해결하는 문제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지역에 보면 마을 단위, 농촌 단위의 지역의 풀뿌리 미디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체로 활성화시키고 같이 연대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축산 쪽, 임업 이런 쪽에 조합원들도 있고 그들의 또 활동들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송이 된다고 하면 저희 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성화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발제 마치셨습니까? 네. 예.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확대 및 조합원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별 토론입니다. 김정일 후보께서 이양종 후보의 발제에 대해서 1분 30초 범위 내에서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발적 동의에 대해서 방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좀 이 후보자님과 좀 틀린 부분이 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협동조합이 오프라인상에서 조직된 단체였을 때를 좀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은 온라인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안은 다 좋지만 그 방안까지 끌어갈 수 있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가입하고 아무도 얼굴도 모르고 서로 조합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조직 체계를 끌어갈 수 있는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 사이의 방안.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조합원들을 오프라인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겸 재반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첫 번째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통된 의견이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협의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탄생이 되고,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협의체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래서 지역협의체의 오프 구성의 공고화 내지 확산은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오프라인 모임이 되겠죠. 근데 그 오프 모임이 사실은 온라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오프라인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사실 온오프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체가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페이지 구성이 좀 돼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 오픈 모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모델을 좀 따르는 우리 조합원들이나 타 지역 조합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오프를 결합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온오프를 결합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마찬가지로 지역 협의체에 대한 좀 공고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만나기 이전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활성화시키고 지역 간의 연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간 맞춰서 끝내 주셨고요. 예, 제가 그냥
막간에 좀 긴장감을 푸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후보자 토론에 나오시기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처음 만나셨군요. 그 온라인 상으로는 만났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마고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백마고지는 경험 디자이너를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경험 디자이너 백마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합에 가입하시면 아이디, 그리고 이제 실명으로 이제 가입은 물론 하시고, 닉네임이라고 그러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쓸 때 그 필명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양종 후보는 이제 경험 디자이너시고, 김정일 조합원은 백마고지입니다. 아십니까? 김정일 후보도 그 필명으로는? 예,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두 분이 사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미리 이렇게 후보 경쟁을 할 걸로 예견을 하고 하시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런 적은 없으시군요. 예, 주제별 토론 마지막 순서인데요. 예, 이번에는 미디어 협동조합의 안정적 수익 기반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양종 후보가 먼저 3분간 발제를 하시고 김정일 후보의 반론 그리고 다시 이양종 후보의 재반론 반론과 재반론은 각각 1분 30초씩입니다. 네, 이양종 후보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 조합 활동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좀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특히 이제 1월 결산 보고서도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인 것은 인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 내야 될 거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될 좀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이제 조합비를 내게 되는데 앞으로요. 그 돈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좀 벅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조합이라는 인프라를 확대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거는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런 측면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약 한 26년 동안 IT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체만 좀 종사를 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저는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일단은 첫 번째 방송 교육 사업을 좀 진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BS를 중심으로 한 강남층의 어떻게 보면 사교육 형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반대의 그런 학생들과 시장이 있거든요. 그 아픔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교육 방송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하는 저희 사업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전국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축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티커머스라고 하거든요. 텔레비전 커머스라고 하는데 현지 중계 방송을 기반으로 한 티커머스, 현지에서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티커머스 시장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직거래 홈쇼핑 사업인 거죠. 현지 홈쇼핑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유통사업 부분을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거는 지역의 조합원들의 모집, 그 다음에 활성화 이런 부분과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조합원들이 아픔이 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나아가서 국민들이 아픔이 좀 없어야 되는 부분도 또 연결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것도 전국 지역에 있는 지역 특화되어 있는 정보를 위주로 한 문화 관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에 우리 조합원들이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특수 정보 그리고 밀착된 정보
그리고 전달하지 못하는 아주 고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발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잘 들으셨으니까 우리 김정일 후보께서 반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틀리니까요. 그 반론 대신에 이양정 후보자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조합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하시다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4가지 부분의 사업 구상을 좀 해봤는데, 사실 1년 전에 제가 구상했던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켰던 부분인데요. 저희 조합의 특성이 전국에 지금 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화를 어떻게 강조하고 특화시켜 나가냐는 부분이 결국 저희 협동조합의 어떤 수익 사업의 어떤 일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교육방송 부분도 사실은 소외된 지역, 소외된 학생, 소외된 가정, 이런 부분에 이 학원비, 그 다음에 기타 사교육 비용으로 인한 부담들, 이런 부분을 좀 덜어주고, 그건 조합원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교육비, 부가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송사업이, 교육방송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EBS랑도 비즈니스 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상당히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아진 부분을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방송이 좀 낮추는 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이 끊겼던 부분인데, 이거 다 아시는 부분인데, 지역에 10초 안에 특화되어 있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콘텐츠, 역사, 문화, 축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전국 지역의 컨설팅하라는 예. 마지막은 어떻게 좀 끝까지 말씀을 못 하셨는데 나중에 자유 발언하실 때 네.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김정일 후보께서 발제를 해 주시고요. 네, 주제는 역시 미디어 협동조합의 안정적 수익 기반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1분 30초 반론하시고 다시 김정일 후보께서 1분 30초 재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후보님 발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조합이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가장 초기적인 협동조합의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 기반에 대해서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시급한 문제가 조합비입니다. 조합비. 협동조합이 설립될 때는 각 조합원의 조합비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그 후에 여러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협동조합인데요.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의 장점이 가질 수 있는 게 조합비는 가장 기초적인 수익 기반이지만 이거는 점차 없어져야 될 수익 기반입니다. 초기에만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 미디어 협동조합에 맞게, 미디어 매체에 맞게 광고비죠. 이건 우리 협동조합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익 기반이고요. 요것이 기반이 되려면 모든 것은 조합원의 확대입니다. 협동조합의 확장이죠.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가장 무서운 점이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조합 전이용입니다. 조합 전이용.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협동조합이고 조합 전이용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이게 협동조합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홈쇼핑 사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에서 무슨 사업을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는 반대를 하지만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갖다가 중간 거래를 제품 관리나 이런 유통 같은 거를 관리해 줌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리트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명이 보통 400만 원 먹고 쓰고 입는 거를 썼을 때 여기서 3%씩만 받아도 수익을 5만 조합원일 때는 60억이 되는 겁니다. 60억.
이게 조합 전용이 가장 무서운 점이거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가장 큰 이유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이익이. 협동조합이, 이건 조합원을 위해서 환원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에다 조합원들에게 이용고 배당을 통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조합원들은 품질 좋고 싼 값에 모든 물품을 구매해서 그 조합 내에서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조합원의 확대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합 전용이 활발해지면 또 광고도 늘어나겠죠. 결국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 기반은 조합 전용이고,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조합비, 두 번째 광고비, 그리고 세 번째가 조합 전용을 통한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예. 김정일 후보의 발제가 있었고요. 예. 1분 30초간 이항종 후보께서 반론 또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직거래 유통에 대한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겸 반론 겸 질문은 이제 광고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이요. 사실 미디어의 핵심은 사실 기본은 광고죠.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 관련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광고는 조금 압니다. 근데 5만 명이 시청률, 5만 명이 다 본다. 5만 명이 신문을 다 보고 시청률을 5만 명이 한다. 사실 큰 파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고 시장의 사이즈가 좀 작다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소위 광고주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고주의 기준을 좀 어떻게 우리 김 후보께서는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광고주의 기준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제 5만이라고 한 거는 최소한의 예를 든 거고요. 이게 10만, 20만이 조합원이 확대가 되면 그 파이는 점점 크겠죠. 그리고 광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광고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죠. 그리고 이게 좀 전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단체.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이거를 배워서 들어와라 이거죠. 그게 협동조합의 확장이죠. 그래서 이 광고는 저는 광고주는 조합원 원칙으로 저는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두 분, 예, 김정일 후보 그리고 이항종 후보의 후보자 간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주제별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네, 공지사항 먼저 한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3월 22일 정기총회에서는 김정일, 이항종 그리고 이항종, 김정일 이 두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자 한 분을 이사로 선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사회는 정관 제44조 1항에 따라서 44조 1항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사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분의 방송 분야 이사 후보자와 감사 후보자를 이사회가 추천했습니다. 추천 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정기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선임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추천한 방송 분야 이사 후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성명 김철수, 1954년 6월 19일생, 올해 나이 60세, 서울 대광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 KBS 한국방송 공채 8기 프로듀서, 추적 60분 등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
KBS 방송민주화투쟁 비상대책위원장, KBS 노동조합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KBS 뉴미디어본부 위성방송부주관, KBS 디지털미디어센터장, KBS 인터넷 대표이사. 다음은 회계감사 후보자입니다. 성명 김길조, 1941년 7월 25일생, 올해 나이 73세,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정회원, 한국회계학회 정회원, 한국경영학회 정회원, 공인회계사, 중앙대학교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환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 감사인 협회장,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국제 EDPS 감사인 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실황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후보자 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사이에 주제와 형식의 차별을 두지 않고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도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총 2번의 발언 기회를 갖게 되고요. 주도권을 갖지 않은 상대 후보는 한 번의 발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후보당 발언 시간이 2분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먼저 김정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간 발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양종 후보가 2분간 반론의 기회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김정일 후보께서 2분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제와 형식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일 후보님. 예. 예정에도 없던 이런 토론을 하게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이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까 그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양정 후보님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동조합은 우선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토대에서 인적 결합을 통해 즉 사람을 통해서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식회사의 차이가 주식회사는 자본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자산이 자본이 되지만 저는 협동조합의 자산은 사람 그 자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서도 주식회사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실익, 인권 증진으로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지금 1년간의 그 경영 실적을 이 숫자를 좀 보면요. 사실은 저희가 초기 자본금 10억 정도, 10억 약간 넘었었죠. 발기인 그 비용인데, 우리 경영상으로 보면 이제 자본 잠식이 된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동자산 부분이 결국 이제 조합원들이 그 모인 숫자에 따른 그 비용으로 지금 확보되고 있는 부분이 잉여 유동자산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유동자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돼야 되고, 사실은 그 새로운 그 수입을 확보를 해서 그 조합원 B가 아닌 사업 수익으로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개정 항목은 영업 수익이죠. 영업 수익이 좀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2년차 이후에는 그런 측면으로 좀 가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찬동을 좀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은 법인이거든요. 주식회사 다른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라는 거는 결국은 조합원도 중요하고 조합원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성이 돼서 조합을 끌어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좀 치열하게 이 경쟁 체제 속에서 치열하게 좀 논의가 되고 그 정확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실익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이 좀 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쪽에 그 가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 수익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김정일 후보님 2분간 시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자본금, 출자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부분은 우리 협동조합이 조합원한테 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채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은 저도 협동조합이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났다. 그 당시에는 적립을 해서 그거는 채워놔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통손실 보존 자금이라든가 대비하기 위한 자금.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이 어려울 때 투자를 위해서나 이런 자금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는 거는 기존 사실이지만 그거는 최소화하는 대신 협동조합의 기본 이익은 제로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이익 나는 거는 뭐든지 그 해에 조합원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원사업으로 돌아가서 이익은 무조건 제로 베이스가 나야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 발언은 이제 하실 수는 없고요. 예, 다음 순서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양종 후보께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시간인데 그 범위 내에서 답변 겸 그 발언을 하시고요. 다시 또 김정일 후보의 반론 그리고 이양종 후보의 재반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쭤봤던 질문은요. 협동조합의 법 규정에 대한 얘기나 뭐 정권에 대한 규정 얘기를 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드린 부분은 그러면 도대체 그 조합원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산들이 있거든요. 자산이라는 건 뭐 그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조합원들 위해서 그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그 수익을 확보하고 또 거기서 남은 이익을 또 우리 조합원들이 분배하고 투자자들한테도 그 비용을 이익금을 배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약간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와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일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협동조합 자체라는 특성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쪽에 그런 의견이나 뭐 정책이나 방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한 그 생각이나 방안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고귀한 자산이라는 측면인 거죠. 자산. 그리고 자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어 서술에서 리소시스란 말을 좀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반짝반짝하게 만들 건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짜 그들과 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개성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반짝반짝 만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김정일 후보께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저 처음 부분에 이해를 잘 못했다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 후보님과 저와 이제 그 견해 차이가 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조합원 간의 거래인데 저는 조합원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이 협동조합이 컨트롤한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익금 배분 문제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거를 선택하는 건 조합원입니다. 이게 조합원이 마음에 안 들고 가격 대비나 모든 품질 면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는 조합원이 노력을 해서 더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럴 부분이지 그걸 협동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렇게 좋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익금 부분은 아까 처음에 안정적 수익 기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용고 배당입니다. 이용고 배당. 이용고 배당과 환원 사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료라든가 장차적으로 의료, 주택이라든가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한 그 교육 이런 부분 복지 부분에 대한 환원 사업과 그리고 실질적 금액에 대한 보상은 말 그대로 이용고 배당입니다. 출자 배당이 아닌 이용고 배당. 출자 배당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용고 배당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조합을 전유용시키면은 그게 바로 스스로 협동조합이 살찌고 확대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일 후보 반론 잘 들었습니다. 이항종 후보께서 2분간 재반론하시거나 보충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용고 배당이라는 말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이용을 많이 할수록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뭐 저도 원칙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익이라는 측면이라는 게 그 금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후보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살아가는데 조합원이 또 나아가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소외된 부분으로 인해 혜택 못 받은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건강 복지, 뭐 교육, 그 다음에 일반 생활 서비스, 뭐 문화 레저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저희들이 조합원의 조합비만이 아닌 새로운 부가가치적인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 조합이 돼야 되고 또 조합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칫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좋은 사업 아이템을 좀 제공을 하면 마치 그 사람이 그 사업 아이템으로 인해서 독식을 한다든가 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는 오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 좋은 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정보, 그리고 모르는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하더라도 10원이라도 좀 적게 납품하는 이런 쪽으로 조합원들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저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거는 조합원들에 의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거지 그게 다른 10초 안에 마무리해 측면에서의 주십시오. 오해를 사거나 불신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도 매도한다든가 이러한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경과돼서 발언은 마무리하신 걸로 하고요. 두 분 후보께서 주제별 토론에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토론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뭐 다음 또 2차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에요. 오늘 토론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김정일 후보님부터 해주시면 되겠는데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오늘 토론을 하면서 참 저도 많은 저와 다른 시각도 배울 수 있었고요.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새롭게 배운 점도 많아서 좀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협동조합 정신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토론에서 느꼈지만 우리 조합원과 화합 이런 걸 위해서는 십시일반 정신과 n분의 1 정신 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됩니다. 이게 협동조합이라고 보고요. 행복은 서로 보태고 고통은 서로 나눌 수 있는 협동조합. 이게 우리가 n분의 1의 정신에 입각한 우리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고 이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분의 시간 중에 1분만 쓰셨는데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 모양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양종 후보의 그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 우선 감사드리고요. 김 후보님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다른 시각에서 많은 걸 좀 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1개월 됐죠. 2월 제가 18일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세월이 참 무척 빠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1년 전에의 뜨거운 열기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시청 대강당에서 대의원 숫자, 총회 숫자 채우려고 카운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한 명 더 와야 돼, 한 명 더 와야 돼. 막 그딴 긴박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죄가 없다면 먹고 사느라고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사실 돌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다면 아닙니까? 죄가 있다면요. 예. 네. 그거까지 지적하십니까? 네. 제가 정리를 한다면요.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저는 캐치프레이어 아닌 캐치프레이어를 말씀드리면요. 반드시 좀 부족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와 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첫째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픈 사람 많습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사실은. 상대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협동조합, 그들을 대변하는 방송, 미디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전 부자 협동조합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자 협동조합. 자, 외국의 바르셀로나, FC, 많잖아요. 해외 방송국들도. 제가 막 초기에 글도 올렸는데.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부자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협동조합이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양종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셨고요. 오늘 열띤 토론 두 분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생애 처음 대면하신 거 아닙니까, 두 분이? 예, 맞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출범한 지 1년 됐지만 뵌 적이 없으시다니까 오늘 일단 토론회 어떠셨는지 서로 덕담 한마디 좀 하시죠. 제가 뵙기에는 이양종 후보가 더 연배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긴 한데 제가 후보자 이력을 봤기 때문에 이양종 후보가 분명한 연배가 높으신 후보자이시니까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제가 군생활을 양구에서 했거든요. 피인응선 협회에서 했는데 최전방 포병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백마고지라는 이름을 저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뻔찌버리 옆에 있었고 거기서 진짜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백마고지님을 만나게 된 걸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원도 하면 제2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좀 반가웠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이 기회에 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김정일 후보님, 연배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지는 않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자님이 말만 숫자 변태지 영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저도
태어나서 처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이양정 후보자님과 이런 말씀과 좀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너무 훌륭한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람은 아까 기조연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청취자 조합원 분들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건 요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양정 후보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열띤 토론 벌여주신 우리 두 후보자께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고요. 예, 참고로 이 스튜디오 안에 지금 4사람이 있는데요. 1960년대 출생자 2명과 1970년대 출생자 2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마 이 일정 때문에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된 겁니다.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미디어 협동조합 출범의 창립 총회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한번 가졌지만 정기 총회는 처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140명의 대의원이 이반 2,6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에 참여하고 의결할 수 있는 분은 대의원에 한정돼 있지만, 저희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아마 대의원들에게는 오늘 자세한 안건 공지가 전달됐을 겁니다. 선거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서 대의원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조합원들께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예.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조 거리입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야 총회가 성사돼서 성원이 돼서 의사가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여러분들 대의원이 아니시지만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토론회 방식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인데요. 2차 토론회에서는 패널과 청취자 그리고 즉석 질문 형식으로 면접형 토크 아마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더 곤혹스러운 그러나 듣는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은 더욱 재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3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